이번 주 참 뭐 금투세 이슈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었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로 미장 추세 맞고 하락.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고, 그리고 위메이드 이슈 분명히 존재했고, 그리고 세 번째 옵션 만기일 이슈. 자, 금투세 이슈.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조금 시장의 어려움을 또 선사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락이 나왔잖아요. 네, 일단 시장이 하락이 나왔는데 요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금투세 이슈만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는 금투세 이슈만 남아있고, 금리 인상 타이밍이 참 글쎄요, 이게 금리 인상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또 반영을 많이 했죠. 미국장이 또 그만큼 반영을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제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뭐 CPI 발표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반전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는 게 시장의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시장 영향도가 크진 않을 것 같다. 한 개씩 한 개씩 정리를 해볼게요. 미장이 추세받고 하락되는 거, 이거 지금 하단부 도달, 거의 도달했어요. 위메이드 이슈 이제 소화했어요. 이게 이제 데일리 브리핑에도 좀 적어드렸었는데, 가처분 이슈나 아니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뭐 회복을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위치가 약간 설거지 차트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쉽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상패는 될 것 같다, 요런 느낌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상패는 될 것 같다. 근데 거기에서 저도 상패가 된다 안 된다라는 뭐 아니면 도의 결과를 딱 말해봐라 하면은 말할 수는 없죠. 그게 모르는 거니까. 그거를 정말 결정권자들의 위치에서는 될 것 같은데 된다 안 된다라는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홀짝의 베팅이 굉장히 크고 적고에 따라서 조금 많이 갈리겠죠. 뭐 어느 정도 약한 거는 뭐 베팅을 하고 싶은 게 또 사람의 심리이긴 한데, 그것을 제외하고 고리스크 고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베팅들은 조금 위험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옵션 만기 이슈 이제 소화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저에게는 가장 재미있었어요. 왜 재미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무빙이 참 재미있다. 네, 이게 이제 소화가 되었어요. 일단은 네, 소화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이슈는 그냥 제 촉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 유예가 이제 가닥이다. 대주주 50억, 거래세는 급격한 인하는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어요. 대주주 50억이고 거래세는 급격한 인하는 없고 유예는 2년. 이게 뭐예요? 위메이드가 상패가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거와 뭐가 달라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관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한번 주셨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유예가 되었을 경우에 증권주가 어떻게 되냐? 증권주가. 그러면 증권주가 이제 선매집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없다라고 봐요. 왜? 이게 움직일 때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반응을 할 때 그냥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미리 하루 이틀 유예가 될 것을 대비해서 선매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선매집을 할 필요가 있냐 없냐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건설주 최근에 이제 중소형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집 봉 없이 그냥 당일 픽했어요. 누가? 세력들이 픽을 한 거죠. 당일 픽. 그런 관점처럼 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그날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일정에 관한 매집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봉이 없는 곳을 미리 매집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 가시는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나오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투세는 테마가 없어요. 지금 없는데 K 주식 스타일상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증권주를 딱 미리 세팅을 해놔요, 미리.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금투세가 언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응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어떤 반응이 생길 거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매집이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 그럼 이런 것들이 매집인가요? 이건 매집이 아니죠. 왜? 봉이 하나 떴다고 해서 이게 매집이 아닌 거예요. 1200만원짜리 무슨 매집입니까? 예, 이런 것들은 매집이 아니고, 자, 일본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없어요, 지금. 금투세를 노리고 여기에서 뭐 매집이 들어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가성비가 안 좋게 단기 세력들이 작업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잡혀있는 매집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돈이 안 들어와 있는 곳에 미리 돈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금투세 이슈로 세력들이 테마가 없을 때 그냥 해먹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쪽 섹터는.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건설주가 왜 움직이지? 라고 하다가 어버버 하다가 이제 슛 다 나오고 못 들어가고 뭐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증권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 금투세. 이렇게 했을 때 시초에 거래량이 동시호가의 막 갭 상승, 이것보다는 야금야금 차트가 시초부터 세워 올리면서 살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가장 좋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는가요?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평상시에 나오는 거래량이 안 나오다가 요런 라인부터 계속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팍 올라가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써먹으려나 보다라고 해서 뭐 상을 노리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이 구간이 그래도 VI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들면은 비중 좀 넣어서 VI를 먹고 나오고, 평상시에는 조금 들어갈 거 이거는 가겠다 싶으면은 물량 넣고 VI에 그냥 나와서 상을 먹었다는가 동일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쪽 섹터는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금투세는 이제 증권하고 연관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위주로 조금 더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벤처 투자 쪽보다는 증권주를 조금 더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따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요렇게. 예,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